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기 식생활을 오래 다뤄온 진행자입니다. 평생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살아오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믿음이 우리 몸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피해야 할 과일과 챙겨야 할 과일, 그리고 현명한 먹는 법을 제 경험과 실제 사례들로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동안 잘못 먹어온 걸까 하고 불안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자,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늘 약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몸은 젊을 때와 달라져서 같은 과일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모르면 선의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불편을 만들죠.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력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당분이 많은 과일이나 특정 무기질이 많은 과일은 이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좋다더라는 정보가 내 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최근에 박정수님을 만났습니다. 72세이신 이분은 술과 담배도 안 하시고 걷기도 꾸준하게 하셨는데 정기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가 나온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식사를 꼼꼼히 살펴보니 건강을 위해 드시던 과일이 아침마다 과량이더군요. 그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사과 1개, 오렌지 1개를 드셨어요. 점심 후에는 배 반 개나 포도 1송이를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수박이나 참외를 1접시 가득 드시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과일만 해도 당분 섭취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히 은퇴 후에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과일을 늘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0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과일도 결국 당분이 들어있는 식품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젊을 때만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 당분이라 해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직접 처리되는데 너무 많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저는 먼저 종류와 타이밍을 조절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나이 든 몸에 맞는 과일을 맞는 시간에 맞는 양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과일 섭취를 하루 2회로 줄이고 한 번에 한 가지 종류만 손바닥 크기 정도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나 키위 1개 정도, 오후에는 블루베리 1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로 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 재검사에서 공복혈당이 98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워 하셨는지 몰라요. 과일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소화도 편해지고 식후 졸음도 덜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과일을 많이 드실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첫째, 무조건 과일은 건강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검사 수치인 혈당과 신장 수치와 상의해 보세요. 둘째, 한 번에 여러 종류를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량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으로 바꿔 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막막하실 수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불안은 줄고 관리의 주도권이 내 손에 돌아오는 거죠.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바나나, 포도, 수박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익숙하고 달콤한 만큼 과섭취가 쉽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혈당을 급히 올리고 개인차는 있지만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포도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과 함께 요산을 올려서 통풍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수박의 과당은 간에 부담을 주고 포만감 신호를 흐리게 만들어서 과식을 부추길 수 있거든요. 최명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까? 68세이신 이분은 은퇴한 교사셨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우유와 함께 드셨어요. 바나나가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 보니 고칼륨 혈증이었어요.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은 상태였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물어보니 바나나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칼륨이 많은 바나나를 매일 드시니까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던 거예요. 입원해서 치료받고 바나나 섭취를 중단한 뒤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만 알았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바나나 대신 사과나 배를 소량씩 드시고 계세요. 윤동일님은 70세이신 목수셨는데 저녁마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포도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발가락과 발목 관절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으니 통풍이었어요.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포도에 들어있는 과당이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늘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에 한 송이를 통째로 드시니까 과당 섭취량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포도 섭취를 중단하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니까 점차 통증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가끔 포도를 드시더라도 몇 알 정도만 조심스럽게 드시고 계시죠. 그분도 포도가 이렇게 통풍과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김영희님은 66세 전업주부셨는데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어요. 수박이 수분도 보충하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한 번에 큰 접시로 한 접시 정도는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수박의 과당이 간에서 직접 처리되는데 많이 드시면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수박 섭취량을 대폭 줄이고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수분을 보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과일도 종류와 양을 조절하셨고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지방간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2kg 정도 줄어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과일도 결국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세 과일은 당분 함량도 높고 특정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노년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과일들을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이 세 과일을 일단 줄이고 대신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는 과일로 교체 전략을 쓰는 게 좋아요. 특히 기존 질환이나 복용약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개인 맞춤으로 조정하시는 거죠. 첫째, 단맛이 강한 과일은 주 1회에서 2회 소량으로 제한해 보세요. 둘째, 달달한 게 당길 때는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은 것처럼 대체 간식을 준비해 두면 과식이 줄어듭니다. 그럼 뭘 먹나 하는 막막함이 드실 수 있죠. 걱정 마세요. 다음에는 대신 챙길 과일을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피할 것만 알면 허전합니다. 매일 가까이 두면 좋은 과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을 추천드려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에 유리하죠.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강하니까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가 필요해요. 정혜남님은 74세 전직 공무원이신데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약을 드시고는 계셨지만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해보자고 권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보카도를 추천해드렸어요. 처음엔 아보카도가 생소하다고 하셨어요.
과일인지 채소인지도 헷갈린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샐러드에 반 개씩 넣어서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와 함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고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고 알려드렸죠.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뒤 검사를 받아보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정도 떨어졌어요.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조금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다고 해요. 그분 말씀으로는 아보카도를 드시고 나서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피부도 조금 더 촉촉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거의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은 드시고 계세요. 이선희님은 69세이신 합창단원인데 최근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셨어요. 노래 가사도 잘 안 외워지고 일상생활에서도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추천해 드렸어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80g에서 100g 정도를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2달째부터는 뭔가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합창 연습할 때도 가사 암기가 조금 더 쉬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지금은 확실히 체감상 집중과 기억력 저하가 완화됐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분은 블루베리 효과를 톡톡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고 계시죠. 장철미님은 65세 자영업자이신데 겨울만 되면 감기나 소소한 질병에 자주 걸리셨어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위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키위 하나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하루에 키위 1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셔도 좋다고 했죠. 키위를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해 겨울에는 정말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해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콧물이나 목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그해 겨울엔 정말 건강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키위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덜해졌다고 하세요. 키위가 소화도 도와주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소정님은 71세 퇴직 간호사이신데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몽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라고 했어요. 자몽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행히 그분이 드시는 약은 자몽과 함께 드셔도 문제 없다는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몽 반 개씩 아침에 드시기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 후부터 공복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자몽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안전하게 자몽을 드시고 계시는데 상큼한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간식으로 훌륭하다고 하세요. 다만 약물 복용 전후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도 매일 챙길 만한 과일을 찾고 계셨나요?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종에서 2종을 골라서 소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의약품을 복용 중이시면 자몽은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보카도는 반 개를 채소와 곁들이고 블루베리는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둘째,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두뇌와 면역 간식으로, 자몽은 약 복용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한 뒤 선택하시는 거예요. 막연했던 식단이 선택 가능한 식단으로 바뀌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드는 거죠. 좋은 과일을 골랐는데도 효과가 기대만큼 안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대개 시간, 조합,
보관해 있어요. 과일을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흡수가 안정적이고 과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빵이나 우유와 동시에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영양소 흡수가 방해될 수 있죠. 세척과 보관이 서투르면 신선도와 영양이 떨어지고요. 김현수님은 67세 전직 은행원이신데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어요. 아침 식사로 식빵 2장과 우유 1잔을 드시면서 동시에 사과나 바나나를 드셨거든요.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가스도 차고 트림도 자주 나오셨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불편하니까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식사 순서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빵과 우유를 드시라고 했거든요. 과일은 소화가 빠른데 빵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는 확실히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소화도 한결 나아졌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예 새로운 루틴이 자리 잡혔어요. 기상 후 30분 뒤에 과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산책을 하신 뒤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과일의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되는 것 같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거나 드실 때도 샐러드처럼 채소와 함께 드시고 계세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는 따로 드시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깨달은 건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건강한 식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거죠. 먹는 순서와 짝을 바꿔보세요. 블루베리는 요거트, 아보카도는 녹색잎 채소, 키위는 견과류와 궁합이 좋아요. 보관은 세척, 완전 건조, 냉장이나 냉동의 기본만 지켜도 품질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보관 방법이에요. 과일을 사오면 바로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특히 베리류는 세척하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냉장 보관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키위나 아보카도처럼 후숙이 필요한 과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익힌 뒤 냉장 보관하는 게 좋고요. 한 번에 많이 사서 보관하실 때는 소분해서 냉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블루베리는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드셔도 영양가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과일을 드시는 시간이나 방법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신 적 있으신가요? 첫째, 내일 아침부터 과일은 식사 전에 소량, 단독 또는 좋은 짝과 함께 드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손질과 소분, 냉동 루틴을 만들어두면 매일이 쉬워집니다. 사소한 습관 교체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불안은 줄고 안도감이 자리 잡는 거죠. 단 걸 끊기 너무 어렵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성과도 관련 있어요. 강한 단맛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더 달콤한 자극을 찾게 되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단 3일만 관리하면 미각이 천천히 초기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오상철님은 70세 퇴직 군인이신데 평생 군 생활을 하면서 절제력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오히려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셨다고 해요. 특히 과자나 단 음료를 자주 찾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와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단 음식을 끊는 게 가장 어려우셨다고 해요. 의지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3일 약속을 제안해 드렸어요. 딱 3일만 과자, 단 음료, 그리고 당분이 높은 과일을 완전히 끊어보자고 했거든요. 대신 블루베리나 키위 같은 과일은 조금씩 드셔도 된다고 했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입이 심심하고 뭔가 달달한 게 당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단 것이 당긴다고 느낄 때 갈증이나 허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날도 여전히 힘들어 하셨지만 첫날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블루베리 몇 알을 드셨는데 생각보다 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달지 않다고 생각했던 블루베리가 달콤하게 느껴진 거죠. 셋째 날에는 확실히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키위를 드셨는데 정말 달고 맛있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시큰한 맛만 느껴졌을 텐데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나서는 과자나 단 음료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너무 단 음식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간식 선택이 바뀌셨어요. 지금은 간식으로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정도를 드시고 계세요. 혈당 수치도 안정됐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미각이 예민해져서 음식의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분 말씀으로는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줬다고 해요. 평생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딱 3일만이라고 하니까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인 이미경님은 68세이신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초콜릿이나 케이크 같은 걸 드시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느끼셨거든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는 불안해지셨어요. 그분께도 3일 실험을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견디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체 방법을 함께 준비했어요. 단 음식이 당길 때는 따뜻한 차나 견과류를 먼저 드셔보라고 했거든요. 첫날 저녁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 초콜릿이 정말 당겼다고 해요. 그런데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우려서 천천히 마시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날에는 아몬드 몇 개를 천천히 씹어 드셨는데 고소한 맛이 의외로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단맛은 아니지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셋째 날에는 사과 반 개를 천천히 드셨는데 정말 달고 맛있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사과가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정말 달콤한 디저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3일 후에는 단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처럼 자동으로 단 음식을 찾지 않게 됐다고 해요. 대신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새로운 패턴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단 음식을 끊고 싶지만 어려우셨나요? 딱 3일만 해로운 과일과 가공당을 끊어보세요. 대신 보약 과일 소량과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급한 당김을 완충하는 거예요. 목표가 짧을수록 성공률이 높거든요. 첫째, 3일 동안 바나나, 포도, 수박, 과자, 단 음료는 집 밖으로 치워두세요. 둘째, 입이 심심하면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견과류 한 줌으로 먼저 갈증이나 허기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짧은 성공이 긴 희망을 만듭니다. 3일의 체험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선물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피해야 할 과일과 챙길 과일, 그리고 더 잘 먹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불안하셨을지 몰라도 이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가벼운 몸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가능하면 오늘부터, 적어도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날들을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